여기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부가 좀 빨리 공부했을 때 빨리 시간이 단축되는 영역을 좀 체크해보면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언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 달 빡세게 했을 때 시간이 그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공부했더니 확 단축되는 영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특히 N스생들 중심으로 시간 부족 상담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재종반도 수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국어 시간 부족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나 딴 과목에 비해서 국어가 막 시험에서 시간이 남아돈다 이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을걸요? 수학은 수학 괴물들 얘기 저도 유튜브에서 막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게 어떤 난도든 막 40분 컷 했다 그러고 막 이런 거 30분 남겼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국어는 아무리 괴수여도 막 30분 남겼다 20분 남겼다 아니 심지어 10분 남겼다 10분 남기고 여유있게 마킹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다 맞췄다 못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마 출제한 교수님들도 좀 힘들걸요? 그러니 일단 이 영상의 전제는 수능 국어에서 시간 부족한 건 당연한 것이다. 누구나 시간은 부족하다 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명의 고민이 아닙니다.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도 점수도 안정적인 고득점을 맞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고득점을 맞는 방안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풀고 싶잖아요. 기껏 앞에서 시간 잡아먹어가지고 한 줄만 뭐 날렸더니 시험 끝나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 좀 쉽게 읽히는데 잘 읽히는데 이거 먼저 풀었으면 좀 점수 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애초에 도전할 기회조차 상실한 막 그런 경험 있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 문제풀이 순서도 좀 중요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공부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막 문제풀이 순서로 시간 단축하는 거 말고 아예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좀 빨리 시간이 단축되는가와 관련한 공부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서 학습 방향을 좀 설정해 가시면 이번 남은 한 달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셨을 때 6평에서도 이전 모의고사에서 시간이 엄청 부족했다면 획기적으로 다른 시간 운영이 좀 가능해지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켜야지 라는 생각에서 추상적인 생각 말고 구체적으로 좀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기 위해서 여기 영역을 써놨는데 여기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부가 좀 빨리 공부했을 때 빨리 시간이 단축되는 영역을 좀 체크해보면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언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다른 영역들도 실력이 오르면 당연히 시간이 단축되죠. 독서도 내가 독해력이 키워져가지고 독해력이 막 상승하고 읽는 능력이 좀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잘 이해되고 좀 빠르게 읽히면서 성적도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 달 빡세게 했을 때 시간이 그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공부했더니 확 단축되는 영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 단축의 우선순위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1순위로 시간이 가장 빨리 단축되는 영역 제가 동그라미 친 영역들입니다. 다음 2순위 이렇게 됩니다. 독서를 제외한 영역들이죠. 그럼 마지막 3순위 독서 영역입니다. 물론 독서로는 좀 쉽긴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렇게 됩니다. 왜 이거 네 생각 아니냐 라고 하신다면 독서는 일단 피지컬 자체가 올라야 시간이 좀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야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점점 읽는 속도나 풀이 시간이 단축되는데 실력을 노리는 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장기간 투자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애초에 독서를 빨리 푸는 비법이 있다 그래서 비법대로 풀어서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틀릴 거면 빨리 푸는 건 찍는 게 가장 빠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 단축은 맞추면서도 시간을 빨리 풀 수 있어요. 그게 의미 있잖아요. 틀리면서 단축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음 두 번째 2순위 영역들은 물론 쉬운 영역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말 그대로 피지컬 읽는 능력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1순위는 왜 얘네가 1순위냐? 물론 얘네도 피지컬이 필요하죠. 문학을 잘 풀고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지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영역들입니다. 근데 왜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또는 언어가 여기 언어를 빼먹었네요. 언어가 문법이죠. 왜 지식으로 해결되냐? 일단 문법은 지식으로 해결된다고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지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영역이죠. 문법 지식이잖아요. 근데 얘네도 독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독해하는 능력 필요하죠. 근데 뭐 되죠? EBS 연계 작품이 그대로 출제되죠. 그건 지식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현대시 볼까요? 두 작품이 보통 출제할 때 한 작품이 EBS 연계로 그대로 그 작품 그대로 변형도 없이 그대로 출제되죠. 다음 고전시가도 EBS에 수록된 그 작품 그대로 출제되죠. 가사가 길이가 길면 EBS에 수록된 부분 똑같은 부분이 출제되지 않지만 수록된 부분에서 거의 겹치게 출제해줘. 심지어 작년 수능은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 안에서 그 안에서 40% 정도 길이만 떼서 수능에 출제했습니다. 지식으로 어느 정도 작품으로 다 뭐가 나올지 알고 들어갈 수 있죠. 고전소설 똑같습니다. 똑같은 작품이 EBS 수능 특강에 들어간 거 6평에 그대로 나오죠. 그 작품 그대로. 물론 고전소설은 번역 정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장면과 여태까지 연기했을 땐 유사한 비슷한 부분의 장면을 출제하긴 했지만 작년 수능 법내론과도 똑같은 장면이긴 했잖아요. 근데 조금 앞뒤로 다른 장면이 출제되긴 하죠. 어쨌든 근데 전체 작품은 똑같은 작품에 해당하는 장면이 겹쳐서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공부했을 때 시간을 획기적으로 좀 단축할 수 있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다 했다고 치면 6월 평가원 들어갈 때 현대시 지문 거의 훑는 수준을 1, 2초 만에 훑고 문제 선지 바로바로 판단하면서 왔다 갔다 끝낼 수 있습니다. 고전시가 마찬가지 작품 정리가 끝나고 제대로 공부가 되셨다면 해석을 이거는 훑는 거 안 되지만 쭉 빠르게 읽고 현대어로 다 그대로 흡수가 되면서 선지 판단이 매우 빨라질 겁니다. 다음 고전소설에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물이 좀 복잡할 때죠. 인물 관계도 복잡하고 호칭도 복잡하고 인물 수도 많고 막 그럴 때 복잡할 때 내용 파악 자체가 좀 어려울 때 근데 번역 정도가 다르든 장면이 조금 다르더라도 미리 공부해 놓으면 전체적인 작품의 인물 관계 정도는 알고 들어갈 수 있죠. 심지어 어려운 작품 같은 게 막 관계도 그리면서 푸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충분히 수월하게 독해가 되고 그런 데서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정답률도 좀 올라갈 겁니다. 언어야 뭐 문법 지금 막 기본 개념 강의 아직 안 들으신 분은 없겠죠. 개념 강의든 개념 공부 좀 되셨잖아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쨌든 미리 지식적으로 대비했을 때 빠르게 풀 수 있죠. 우리 선택 과목에서 엄매의 장점이 시간 단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수능 특강에 수록된 현대시랑 고전시랑 고전소설 이걸 다 공부하고 막 다 언제 정리하냐고. 근데 연계 공부를 지금 어느 정도 하셨거나 끝내신 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또 우리가 내신 대비하는 게 아니라 수능 대비 차원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내신처럼 어떤 표현법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막 공감각적 심상 있고 이런 거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능 대비하는 차원에서 작품을 정확하게 감상하고 이해하고 복습하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심상이나 해석을 빠르게 할 수 있게 암기해 놓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적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수능 특강에 수록된 현대시 36작품입니다. 고전시가 33작품입니다. 고전소설 16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는 15개인데 고전 극 하나 꼭두각시 노름 하나 좀 추가해서 16개로 써놨습니다. 혹시 이것도 좀 많아 보이세요? 이것도 좀 줄여드릴까요? 이것도 실제로 좀 줄이면 현대시는 대략 25개 내외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고전시가 15개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고전소설 12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뭐가 나올 줄 알고 이걸 추려내. 너 100% 적중할 수 있어? 100% 단정 지을 수 있는 거 없죠. 근데 99% 아니 저는 확신해가지고 제 이름 걸고 찍을 수 있어요. 뭐 한두 작품 찍은 게 아니잖아요. 왜? 무슨 근거로? 여태까지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작품 목록을 쭉 정리해보면 최근 10년 내에 똑같은 현대시가 2번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됐던 거 좀 제껴가면 이 정도 남습니다. 애초에 출제 포인트가 너무 없는 너무 쉬운 작품을 좀 제끼면 이 정도입니다. 다음 고전시가 최근 10개년 중에 고려가요가 2017학년도에 평가원 기출로 가시리 동동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향가, 고려가요, 뭐 고대가요, 한시 그리고 세 줄짜리 단시조 있죠? 한 개의 수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연계해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 연계되면 EBS 연계된다고 공부시킬 의미가 없죠. 고전시간 여태까지 연시조든 긴 가사 작품을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런 안 나올 만한 작품 제끼면 15개밖에 안 남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고전소설도 이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내 인생 걸고 시험 대비하는데 확률에 도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합시다. 저도 모든 작품 보충 영상 다 찍어서 진짜 나올 확률 0%인 작품까지도 다 찍어서 제 수강생한테 다 제공해주고 학습시킵니다. 그 시간 좀 아끼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다 아는 게 낫긴 낫죠. 그래도 효과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번 한 달 동안만 해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좀 단기에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좀 중요한 작품만, 나올 만한 작품만 딱 정리하고 싶다. 또 내신식 말고 수능식으로 정리하는 게 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건데 좀 떠먹여줘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홍보입니다. 끄셔도 돼요. 평가원 6월 모의평가 보기 딱 2주 전에 딱 일주일에 한 번씩 2주간 2회 수업으로 현대시, 고전시가 EBS에 수록된 6월 평가원에 출제될 작품만 선별해서 정리하는 특강을 진행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 외에 EBS에 수록된 이 전 작품에 대한 분석 영상은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단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엄청 웃기고 재밌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정석적인 강의 되게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도 좀 나름 대형 학원에서 마감도 좀 해보고 조금씩 증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정말 수업 시간에 진짜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듣고 평가원 시험 봤을 때 연계 효과를 느껴가지고 시간이 좀 단축되고 독서에서 시간 확보도 되고 좀 제대로 대비해 보고 싶다, 열심히 해서 끝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한 2번 수업하는데 어디 한번 보자, 떠보자는 식으로 만약 오시게 되면 서로 피곤해지고 효과도 떨어질 겁니다. 그냥 혼자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인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강의 계획서 보시고 그래도 얘 좀 사기꾼 아닌 것 같은데 믿음직한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총 7시간이죠. 7시간 투자해서 얘 믿고 제대로 빡세게 한번 정리해 보겠다, 아예 좀 믿고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좀 관심 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수업 와서 그냥 딱 7시간 투자하셔서 6평에 나올 현대시, 고전시가 다 정리하고 시간 단축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일정과 시간에 이 장소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소가 수원이라서 온라인으로라도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학원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이나 고정 설명란에 학원 홈페이지랑 강의 계획서 관련된 내용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당연히 모든 영역 골고루 열심히 다 준비해야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실력을 키워가지고 피지컬로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근데 그 피지컬 속에 지식적인 영역을 좀 더 먼저 끝내시면 그래도 좀 단기에 시간 단축의 효과를 먼저 좀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6월 평가는 이제 거의 진짜 한 달 남았습니다. 빡세게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잖아요. 한 달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복잡한 머릿속을 clean up. 헷갈렸던 문제들을 clean up. 이제부턴 국어가 제일 쉬워져. 자신 있게 만점을 향해 go. Clean up 국어. Yeah, that's right.